아쉽게도 카타르 월드컵이 16강에서 끝이 났고 한국 선수들은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금이 환영했습니다. 일본, 호주와 함께 한국은 어려운 조별 예선을 뚫고 16강까지 오른 덕분에 수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유수의 클럽들로부터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 현재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부터 월드컵 주축 선수였던 주장 손흥민과 수비의 핵 김민재 듀오를 동시에 영입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심지어는 이 소식을 들은 카타르 국왕이자 프랑스의 명문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주인 타밈 국왕도 나서서 두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하여 현재 유럽 축구계의 한국 선수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입단한 지 올해로 7년 차이며 토트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격 전력 중 한 명입니다. 손흥민이 빠지게 되면 토트넘은 굉장한 공격 루트 하나를 잃는 거죠. 이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토트넘의 승패율을 보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영국 풋볼캐스트에 의하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뛰었을 때 리그 경기에서 48%의 승률을 기록한 데 반해 손흥민이 빠졌을 땐 승률이 고작 19%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빠른 주력과 돌파 능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름값은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한국팀은 다른 유럽팀에 비해 알려진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한 선수죠. 실제로 월드컵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조별리그 1차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왼쪽 측면에서 개인기로 상대 2명을 제쳤고 또 조별리그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도 혼자 70m 드리블을 통해 상대를 위협했고 마지막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결국 골로 이어져 한국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었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팀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 또한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월드컵 직전 활약만 놓고 본다면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뛰어났고 세리에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했으며 유럽 진출 고작 몇 경기 만에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심지어 김민재 선수의 경우 이탈리아 축구와 세계 축구의 수비수로서 엄청난 족적을 남긴 영원한 레전드 중 한 명인 말디니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맹활약을 펼쳤죠. 또한 김민재 선수는 월드컵 조별리그 우루과이전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끝까지 경기에 최선을 다했죠. 비록 부상으로 인해 포르투갈전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후 16강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김민재는 맹활약하며 왜 김민재가 세리에와 유럽 축구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리는지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비록 브라질에 대패했지만 브라질 해설자들은 김민재를 향해 믿을 수 없는 경기력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두 선수는 나란히 세계 최고의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는 오래전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눈여겨보던 선수였습니다. 벌써 몇 차례나 이적설이 뜨기도 했었죠. 비록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지만 부상 중에도 투지를 보였고 그의 번뜩이는 실력이 레알의 감독 안첼로티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스페인 매체 디펜사 센트럴은 레알 마드리드는 카타르 월드컵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중 손흥민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미 몇 년 전에도 손흥민의 이름이 레알 마드리드와 링크된 적 있지만 그의 좋은 월드컵 활약으로 인해 다시 한번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알은 손흥민과 동시에 김민재 선수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상 앞에서 말했다시피 김민재 선수는 월드컵 직전 세리에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나폴리의 연승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럽의 명문팀과 연결이 되었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나폴리에 입단한 지 고작 수개월 만에 말이죠.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을 보도한 곳 역시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을 제기한 디펜사 센트럴입니다. 매체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사회에 직접 김민재 영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세르히오 라모스와 라파엘 바란이 각각 PSG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나게 되면서 레알은 계속해서 새로운 센터백 듀오를 찾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한 축을 담당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는 중앙 수비수들이 풍부하지만 나초와 헤수스 바예호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를 영입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김민재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김민재 영입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과거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유는 김민재를 관찰하기 위해 직접 카타르의 스카우터를 파견했으며 그를 영입할 거액의 이적료까지 준비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2023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발동하는 바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B클럽의 러브콜 대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합니다. 게다가 둘의 이적설은 이뿐만이 아니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의 국왕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가 이 둘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민 국왕은 현재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까지 세 선수가 뛰고 있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한화로 무려 1200조 원 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타민 국왕이 손흥민과 김민재를 PSG로 데려오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PSG 공격 트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메시가 올 시즌 계약이 만료되는데 메시를 대신해 손흥민을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매체 더 선이 보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이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손흥민 선수는 비록 부상으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전성기로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그 능력은 이미 전 세계에 입증되었기 때문에 PSG로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 일간 미러에 의하면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의 실력은 확실히 유럽에서 입증됐고 또 월드컵에서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PSG는 그의 바이아웃 금액을 충분히 지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안 듀오의 이적 소식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두 선수의 이적 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빈살만은 뉴캐슬의 한국 선수 이강인을 영입한다는 것 같은데 이번 월드컵 최대 수혜국은 한국인 것 같아. 조규성도 마찬가지 아냐? 이번에 조규성이 셀틱과 연결되는 것 같던데 심지어 인스타 팔로워도 몇백만이나 늘었다던데 정말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맞는 것 같네. 손흥민, 김민재는 인정해줘야지. 솔직히 유럽에서도 먹어주잖아. 요즘도 손흥민, 김민재는 팀 내에서 주전이잖아. 특히 김민재는 팀 내에서 입지가 독보적이잖아. 김민재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비록 최근에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팀에서 입지를 확실히 굳혔잖아. 더구나 손흥민은 이미 지난 시즌의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확실한 한 방까지 가지고 있으니 내가 봤을 때 레알에서도 충분히 먹힐 것 같은데 내 생각도 그런 편이야. 손흥민은 호드리고 아센시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즉시 전력감이야. 물론 손흥민은 이제 서서히 기량이 저하되겠지만 그래도 당장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야. 이강인이 명문 클럽에서 뛰는 걸 보고 싶어. 이번에 보니까 쿠보보다 훨씬 기량이 만개한 것 같은데 성장을 참 잘한 것 같아. 발렌시아를 탈출한 건 이강인에게는 신의 한 수나 다름없을 것 같아. 만약 이강인이 브라질전에서 선발로 나왔다면 두 팀의 경기 승패가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다. 솔직히 경기가 팽팽했을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만약 페널티킥만 내어주지 않았다면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심판의 판정이 좀 많이 아쉬웠지. 정우영과 한국팀은 꽤 억울했을 것 같아. VAR은 왜 이를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던 걸까? 경기의 흐름이 그때부터 확 기울었잖아. 그럼에도 한국팀은 충분히 잘 싸웠고 한국 선수들은 투지를 보여줬어. 그들을 유럽 경기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